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오늘은 저는 일찍부터 나가봐야 되는데 오늘 제 주요 업무는 다른 게 아니고 은행, 대출입니다. 대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제가 대출을 꾸준히 이용해온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대출이 여러분 지금 받다 보면은 굉장히 이 생각이 바뀌거든요. 이 대출이란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대출을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현실은 여러분이랑 크게 다를 게 없지만 대출을 내가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은행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왔지만 고객들 많이 뺏겼을 거예요. 이금융권, 아니 캐피털, 생명사, 화재보험 이런데. 왜냐면 그냥 멀쩡한 고객한테 아무 문제가 없고 번듯하고 돈도 잘 버는 고객한테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대출을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냥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객을 뺏기는데 우량하지 않은 고객은 뺏겨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현직에 계신 분들께 여쭤봐도 우량하지 않은 고객 이꼴 잡모와 골치 아픔과 그리고 나중에 승진할 때 걸림돌이 돼요. 왜냐면 이분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누군가는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량하지 않은 고객은 좋지가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우량하고 너무너무 멀쩡한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담보까지 있는 고객을 지금 대출을 못 해줬었기 때문에 좀 아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이제 좀 규제가 풀리거나 환경이 되면은 아마 서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올해가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4월 달인데 뒤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출은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 물론 규제를 풀어줘야 되겠지만 왜냐면 민간에 있는 은행들은 한국은행 안에 그리고 금감원 아래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정치와 규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알더라고요. 은행 이꼴 어떤 규제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종목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대출을 이제 제가 알아보러 나갔는데 물론 미리 어디 가야 되는지는 제가 알고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첫 번째로 대출이 막혔다고 하잖아요. 대출이 막혔다고 하지만 다 막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대출이란 행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 대출이란 행위는 여러분의 신용이나 담보를 가지고 담보도 신용이에요. 사실은 물건을 보고 믿는 거니까 담보에 대한 신용인 건데요. 어쨌건 여러분의 신용을 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이자를 갚고 나중에 원금을 갚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렵진 않죠. 사실은 굉장히 쉬운데 대출이 된다 안 된다는 뭐예요? 그냥 해주냐 안 해주냐인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갖고 있는 어떤 담보나 신용은 변한 게 없죠. 그대로예요. 나도 그대로고 내 물건도 그대로예요. 그러면 해주는 데를 찾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로 거래하던 주 거래은행 1금융권 걔네가 해준다 안 해준다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알아보시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볼 때까지 알아봤는데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말 아니 막말로 P2P라 그러죠. 사채까지 알아보시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옵니다. 거의 나와요. 제가 대출이 100% 완전 막히신 분들은 많이 못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은 과거 전적이 있거나 신용도가 바닥이거나 담보가 아예 없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1금융권에서 대출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찾아보면 나와요.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올 만한 분들은 어디서건 대출을 해줘요. 문제는 뭐예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조건이죠. 대출의 조건. 대출의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따지시는 게 뭐예요? 금리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따지는 첫 번째 순위는 금리가 아니에요. 야, 그럼 너는 고금리도 쓰냐? 예, 전 써요, 여러분. 고금리 쓰다가 혼난 적도 있고 고금리 잘못 쓰면은 우울증 오죠. 어쨌건 뭐 이거는 겪어보신 분들만 아는데 이거는 내 욕심에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죽는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가 금리가 아니에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네, 놀랍게도 제가 첫 번째로 중요시하는 거는 만기예요. 만기. 상환 만기. 길수록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알아보시면 3년짜리도 있고 짧은 게 많아요. 10년보다 20년, 20년보다 30년, 30년보다 40년 이게 좋아요. 왜냐면 대출을 여러분이 쓰시기 시작을 하면은 대출이 한두 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출과 신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용을 통한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은 이자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맞아요. 금리 올라가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죽는 건 아니에요.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안 세워놓은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망해 나가시는 분들은 이미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했던 베팅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대출을 받은 이유 자체가 내가 뭔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 또는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인데 대출 이자 감당이 안 된다는 건 사전에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안 된 거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패배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은행이 진짜 냉정하거든요. 채무 변제 못하고 이자 못 내면 그냥 어림도 없어요.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경매로. 다들 아시잖아요. 채권 추심 들어오면은 거의 끝난 거예요. 어쨌건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서 내가 죽는 소리가 난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시거나 본인이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 냉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야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리 올라가서 이자 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잘 모르고 있다가 만기가 다가와서 원금을 상환하라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감이 오시죠? 이자 200, 300 내는 거 쩔쩔매면 안 돼요. 어렵긴 하겠지만 이자 2, 300을 잘 내다가 갑자기 원리금 수억 원을 갑자기 갚으래요. 야, 갑자기 왜 갚냐? 나 이자 낼게 라고 했더니 야, 너 이거 3년짜리야. 만기 다 됐어. 연장 안 돼. 갚아. 이러면 거기서부터 내가 여태까지 대출을 통해서 운영해왔던 자금과 사업에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TV나 주변에 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은행 가서 이제 소파에 마주 앉아서 지점장이랑 얘기하잖아요. 다리 달달 떨면서. 그때 잘 생각해 보시면 지점장님 저 금리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해요? 아니면 만기 연장 좀 해달라고 해요? 그렇죠. 금리 깎아달라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만기 연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대출의 힘을 아시는 분들은 만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만기가 중요해요. 만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굉장히 우량하셔서 1금융권에서 수십 년짜리 만기를 쓰고 계시다면 아마 감은 안 오시겠지만 여기저기서 자금을 빌려와서 사업을 불려나가신 분들은 많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출을 늘려나가실 거라면 꼭 만기가 언제인지 확인하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 따지는 게 이제 금리라던가 중도금 상환이라던가 꺾기라던가 아니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물론 당연히 다 계산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담보물과 신용도 관리는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 고민 상담을 하시는 것 중에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을 갚아버릴까요? 라고 묻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50, 60, 70 이 이상 분들이 집도 가지고 있는데 대출도 있는데 이제 추가로 투자를 하려고 돈을 모아놨다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냥 욕심을 버리고 대출을 갚아버려서 생활비를 확보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재무설계가가 대단한 게 그거는 사실 제 영역은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 선택이고 그 어르신의 자녀분들 아니면 어르신 자체의 수익 아니면 세금 구조나 건강보험 구조 병원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그 어르신보다 제가 어리고 인생 경험이 짧기 때문에 상담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제가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해온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대출을 갚기 전에 따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랑 굉장히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대출을 갚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만기가 얼마가 남았냐, 이자가 얼마나 많이 나가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전 이걸 따져요. 이 대출을 갚았고 내가 원할 때 다시 받을 수 있느냐. 감이 오시죠? 내가 대출을 갚았어요. 아파트 담보대출을 갚았어요. 그냥 이자가 너무 싫어서 중도금 상환 물고 갚았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돈이 또 필요해지면은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다? 전 그러면 상환 오케이예요. 마이너스 통장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물론 마이너스 통장이랑 차이가 있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죠. 어쨌건 갚고 다시 빌리는 거 오케이인데 어르신들 중에서 사실은 지금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묻는 이유가 부동산 경기가 내려갈 것 같아서 묻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알아요. 왜냐면 보면은 주택연금 가입 비율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시세가 약간 내려갈 것 같고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으면 움직이는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출을 갚아서 이자 부담이라도 줄일까요?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것 같아서 단순히 갚으실 거라면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여윳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자가 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더 이상 오를 것 같지 않아요. 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갚아버렸어요. 그런데 얘를 나중에 다시 빌려올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수정을 하면 되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좋은 금리에 다시 받을 수가 없다. 근데 갚아버렸어요. 근데 내 뜻밖과 달리 내가 결정을 뒤로 미뤘는데 시장이 다시 움직인다. 그래서 갑자기 대출을 다시 받고 싶다? 다시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땐 주저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굉장히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일단 첫 번째로 이 대출을 내가 갚은 다음에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꼭 따져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내가 대출 이자를 정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인지,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인지,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르신들은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느낌상 부동산이 이제 침체로 갈 것 같아서,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아서 계획을 취소하기 위해서 대출을 그냥 갚아버리는 거는 좀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추후에 내가 뭔가 결정할 때 선택사항이 줄어드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이자 때문에 갚으실 때는 내가 얘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계속 받다 보면은 대출을 고르는 방법이나 기준이나 이용 방법이 계속 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여러분이 계속 활용하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건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내 레버리지를 땡겨 써서 내 미래의 힘을 빌려 쓰고 싶으신 분들은 대출도 쓰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대출을 받을 때 그 기준조차 계속 변한다는 사실을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남기고자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요새 좀 복잡해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서류 잘 갖춰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